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송혜교, 송중기, 송송 커플의 결혼과 파경에 이르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송혜교, 송중기 두 사람은 현재 최고의 그 전성기를 누리는 연예인에 속한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아직은 현재까지는 아직 부부의 그 연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사이인데, 최근에 그 송중기가 서울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혼 조정 신청이죠.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이혼의 그 방법에는 흔히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가 합의 이혼이고, 둘째가 이제 이혼 조정 신청이고, 그 다음에 셋째가 이제 그 이혼 판결이죠. 그러니까 합의 이혼이 가장 그 무난하겠죠. 두 사람이 뜻을 맞춰 가지고 이혼을 하면 가장 무난할 텐데, 합의가 안 될 때 그 이혼 소송으로 가기 직전에 그 이혼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이혼 조정 신청은 그 두 사람 간의 차이가 너무 심해 가지고 전문기관이 그 조정 과정을 거쳐 가지고 두 사람한테 어느 정도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조정 신청이 성립되지 않으면은 그 다음 절차는 이혼 소송으로 가겠죠. 참 이렇게 그 결혼식을 할 때는 뭐 세계 결혼식이라고 해가지고 생방송으로 그 드론까지 띄워가지고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떠들썩하게 한 결혼이 불과 한 1년 8개월, 한 20개월 만에 이렇게 파경을 맞고 좀 안타까운 이런 사연인데,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한번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 두 사람의 그 양력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은, 송중기 씨는 현재 35살로 1985년 9월 19일 날 대전에서 출생했다고 합니다. 쇼트트랙 선수로 전국체전에 3회나 출전했다고 그래요. 상당한 재능이 있다고 봐야죠, 그죠? 전국체전에 3회 정도 출전했는데 발목 부상으로 인해 가지고 포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균관대학교 경영학부를 졸업하고 그 연예인으로 데뷔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그 체육 선수로 쇼트트랙 선수로 활약을 하다가 다시 배우로 또 성공을 할 수 있을 정도니까 상당히 재능은 있다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송혜교 씨입니다. 현재 39살이고 1981년 11월 22일 대구 달성구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피겨 스케이팅 선수로 활약을 하다가 영화나 연극 이쪽 분야에 좀 더 그 집중하기 위해서 그 선수 생활을 그만두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세종대학교 영화예술학교를 그 중퇴한 그런 경력이 있고요. 두 사람 다 보면은 스케이트죠. 스케이트 선수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했다고 보면은 두 사람 다 몸매나 뭐 체력이나 상당히 다져진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결혼 동기는 2015년에 촬영한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함께 하면서 어느 정도 눈이 맞았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태양의 후예는 2016년에 방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2017년 7월 5일 날 두 사람이 결혼 발표를 하고 10월 31일 날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참 이때까지만 해도 참 좋은 사이죠, 그죠? 그런데 왜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는지 우선 사주 플러스의 궁합 프로그램에서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합니다. 최근에 이렇게 보면은 그 인터넷에서 그 송혜교, 송중기 이 두 사람의 커플의 파경을 미리 알아맞혔다 해서 어느 정도 뭐 신통력이 대단하다, 이렇게 떠들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과연 그만큼 그 신통력이 있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두 사람의 그 사주나 아니면은 성격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것인지, 먼저 사주 플러스의 그 궁합 프로그램인 속궁합부터 한번 알아보죠. 이 부분이 송혜교 씨의 이제 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그 송중기 씨의 사주입니다. 현재 35살이고요. 소티생이네요. 그 다음에 송혜교 씨는 닭띠고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이거 가끔 여기서 보시면은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떻습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송혜교 씨는 이제 갑진일주죠, 그죠? 갑진일주고, 그 다음에 그 송중기 씨는 신유일주네요. 이 갑진일주 같은 경우에는 백호살이라고도 합니다. 백호살이다 보니까 백호살이 부부 간에
배우자를 극하는 살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떻습니까? 요 진의 원진이 있습니다. 그죠? 자, 진의 원진은 이것도 부부간의 불화를 상징하는 자,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자,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여기가 갑기합이 있죠. 그죠? 이렇게 갑기합이 있고, 여기도 진유합이 있습니다. 하나 떨어져 있긴 하지만은, 이렇게 합이 많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다정다감하지만은 모든 사람들한테 다 다정다감한 그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부부간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송중기 씨죠. 송중기 씨 같은 경우에는 자, 신유일주입니다. 그죠? 이렇게 신유일주인데 이 신유일주에서 보면은 자, 이 부분이 이제 여자입니다. 자, 편제죠. 그죠? 이 부분이 여자인데 여기는 요렇게가 다 금입니다. 그죠? 이렇게 다 신금, 유금 이렇게 다 금이니까 다 작은 금이니까 쇠조각 연장으로 보면 됩니다. 여기는 작은 풀이고요. 아내가 작은 풀인데 이렇게 남편이 연장으로 이렇게 강하게 치고 있는 그런 정도죠.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이 축토가 보시면은 여기 사유축에 반합이 됩니다. 반합이 되니까 이 축토까지도 유금으로 봐야 됩니다. 결국은 이렇게 날카로운 연장들이 있는 속에 그 연약한 풀이 상당히 버티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이 그 두 분의 사주에서 일주가 상당히 강한 사람들끼리 부딪힌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싶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풀이를 잠깐 한번 보죠. 자, 이렇게 보면은 그 양일생 여성은 그 보통 활달하고 개방적이고 현재 이 부분은 이제 송혜교 씨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갑진일주죠. 갑진일주를 이야기하는데 성격적으로는 애교가 모자라는 타입으로 목소리는 크다. 그 다음 이성을 사귈 때도 자신이 리드가 가능한 연하의 남성을 좋아하는 경향이 강하다. 자, 그래서 그 4살이나 아래인 송중기 씨를 택했는지도 모르죠. 자, 그 다음에 이 보시면은 현재 여기서는 시간은 모르니까 3주만 가지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봤을 때 화일간이 화오행이 하나도 없죠. 여기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간목, 그 다음에 토고, 그죠? 기토, 신토, 그 다음에 해수가 있고 신금, 유금이 있으니까 목화, 토금수에서 화가 전혀 없습니다. 그죠? 목은 여기 뭐 자기 자신이 있는데 그 다음 화가 없고 토, 그죠? 여기 금이 있고 여기 수가 있는데 화가 전혀 없죠. 이렇게 화가 전혀 없을 때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 정이 없고 소통이 단절되기도 한다. 신장계통과 소장계통에 이상이 오기 쉽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송중기 씨입니다. 자, 송중기 씨 같은 경우에는 보면 송중기 씨도 보면 화가 하나도 없죠. 그죠? 여기 보면은 금하고 그 다음에 목하고 토하고 세 가지만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화오행이 없으니까 그건 아까 같은 경우고요. 그 다음에 또 금이 너무 많죠. 이렇게가 다 금이라고 보면은 금모술수에 능한 면도 많아 보이고 철새술에 능하고 말도 잘하는 편이다. 맺고 끊음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 냉철한 인간으로 비춰지기 쉽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수가 또 하나도 없죠. 여기는 보면 그죠? 여기는 수가 또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수가 하나도 없으니까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그 다음에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부족할 수 있다. 인내와 참을성이 부족한 면도 많아 가정이 삭막하게 보일 수 있다. 남명의 경우에는 신장이 부실해 정력에 약하고 부부 생활에 문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런 것도 조금 문제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자, 이 부분은 두 사람의 오행을 합한 경우입니다. 두 사람의 오행을 다 합해 놓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목이 3개고 토가 셋, 금이 5, 그 다음에 수가 하나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두 사람을 다 합해도 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또 수는 두 사람을 합했는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둘 다 너무 모자라는 경우입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화오행이 하나도 없으니까 너무 적으면은 매사에 소극적이라 의욕이 부족하다. 부부간에는 물론 이웃 간에도 소통이 부족해 정이 없고 단절된 가정이 되기 쉽다. 어쩌면은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송중기 씨가 송혜교 씨하고 상의도 없이 어떻게 보면은 그 가정법원에 조정 신청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수호형이 또 너무 없죠. 이렇게
두 사람의 수호형이 너무 없으면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융통성이 부족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가정이 정서적으로도 메말라 부부 사이에서도 대화가 단절될 수 있다. 부부 생활에 문제가 발생하기 쉽고 부부 사이에 갈등과 불화가 생기기 쉽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어떻게 보면은 맞지 않나 싶기도 하죠. 이번에는 일주간의 궁합을 한번 보기로 하죠. 자, 위에 부분이 그 송중기 씨, 그 남자분의 사주고 밑에 부분이 송혜교 씨의 사주입니다. 여기가 신금이죠. 신유일간이고 여기는 갑진일주죠. 갑진일주니까 남자 사주의 그 일간이 신금이죠. 신금이 여자 사주의 갑목을 금극목으로 그죠? 금극목으로 이렇게 극하는 경우를 정배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음양이 다른 경우죠. 물론 이제 이 부분이 경금이 돼 있고 이렇게 경금이 돼 있고 이 부분이 갑목 대신에 을목이 돼 있다면은 오히려 더 나은 배합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부분도 정배합으로 상당히 좋은 궁합이 됩니다. 일간궁합은 상당히 좋다 하는 이야기죠. 이렇게 일간궁합이 좋으면은 정신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감도 되고 또 정서적으로 상당히 도움을 받는 그런 사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잠자리 궁합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 일지궁합입니다. 이렇게 일지궁합인데 여기는 유금이고 여기는 진토입니다. 이 경우에 진유합금이 됩니다. 이렇게 진유가 합해가지고 금이 되니까 이 부분을 육합이라고 합니다. 육합이 궁합에서 육합이 되는 사주는 굉장히 좋은 사주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죠. 이 사주의 명조를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용의신이 두 사람 다 여기 보시면은 용의신이 다 수목입니다. 그죠? 두 사람 다 용의신이 수목이에요. 용의신이 수하고 목인데 수목이 용의신인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금토가 두 사람 다 기신이죠. 자, 금토가 둘 다 기신이에요. 기신인데 진유합금이니까 금을 생성합니다. 송중기 씨 입장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안 그래도 지금 금이 많아가지고 문제가 심각한데 여기다가 다시 금이 하나 더 추가가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송혜교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신금유금이 상당히 강한데 여기다가 다시 또 금이 하나 더 들어오니까 남자가 더 많아지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육합이 상당히 좋은 기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오행을 생성을 하니까 완전히 판을 뒤집어 놓은 그런 경우가 됩니다. 자, 그럼 그 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일지배합이죠. 일간은 어떻습니까? 서로 간에 믿고 따를 수 있는 다정한 부부가 될 것으로 좋다고 그랬죠. 그죠? 자, 일지도 육합이라서 굉장히 좋습니다. 여자 일지 유금이 남자 일지 그 진토와 서로 합을 이루는 관계로 매우 좋은 영향을 준다. 일간 간의 조화나 영향도 중요하지만은 이 경우는 일지 간의 도움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 다만 합으로 인해 생성된 오행이 길신한 흉신이라 완전히 판이 깨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서 플러스 궁합에서는 점수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플러스 궁합에서 나온 거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일간이 정비합이라서 좋고 그 다음에 그 정비합을 보시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설명을 한번 볼까요? 그럼 나왔으니까 남자 여자 사이에 일간이 서로 다르면 정비합이고 같으면은 편비합이 되고요. 남자 일간이 간목일 때 여자 일간이 기토라면은 간목은 양이고 기토는 음이라 가지고 이 경우에 그 남자의 간목이 여자의 기토를 목국토로 극하는 관계이므로 이런 경우를 정비합이라고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정비합은 가장 이상적인 남녀 간의 일간의 배합이 되어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서로 존중하고 원만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가장 좋은 그런 궁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소 갈등이 있더라도 운명적 만남으로 일생을 해로한다고 보는 좋은 궁합이 된다고까지 했는데 문제는 너무 강한 기신을 생성해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궁합 점수는 53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보더라도 60점 미만이면은 과락입니다. 그죠? 자, 약간 문제가 좀 여기서도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 송혜교, 송중기 두 사람의 궁합에 관한 이야기를 플러스 궁합으로 알아봤습니다. 참고로 다른 분들도 자신이나 자신의 배우자와의 궁합이나 연인 간의 궁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플러스 궁합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 사람의 그 궁합을 플러스 운세력으로 다시 한번 분석해 보기로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끊습니다. 예, 감사합니다.